여러분 클로드 코드를 쓰다가 이런 적 없으세요? 처음엔 척척 잘하던 애가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션 관리를 잘해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명령어 중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8개를 입문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하나하나 나열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세션 하나를 다루는 흐름 순서대로 묶어서 보여드릴 거라서 머리에 착 붙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외에도 도움이 되는 슬래시 명령어들을 치트시트로 정리해놨습니다. 댓글에 명령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릭이고요. 한국과 미국 테크업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습니다. 앱 UX 분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책이 2권 있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여기서 세션이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클로드랑 한번 마주 앉아서 나누는 대화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대화가 길어질수록 클로드 머릿속이 꽉 차요. 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느려지고 헷갈리고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션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슬래시 명령어 8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하나 없이 입문자, 비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섞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세션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둘째, 작업을 망쳤을 때 되살리거나 되돌리는 거. 셋째, 아예 처음부터 세션을 똑똑하게 세팅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1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슬래시 컨텍스트예요. 이건 진단 도구입니다. 세션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등산할 때 쓰는 배낭과 같은 거예요. 등산을 갈 때 배낭에 짐이 많아지잖아요. 너무 꽉 차면 무겁고 잘 못 걷게 돼요. 클로드의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대화가 쌓일수록 이 배낭이 자꾸 차요. 그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컨텍스트가 자꾸 차면 아까 말한 그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시하지 않은 걸 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게 됩니다. 슬래시 컨텍스트를 치면 컨텍스트가 얼마나 찼는지 볼 수 있어요. 뭐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대화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싶으면 일단 슬래시 컨텍스트로 확인하는 겁니다. 컨텍스트가 꽉 차기 전에 머리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컴팩트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컨텍스트가 꽉 찼는데 지금 하던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럴 때 쓰는 게 컴팩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회의록 같은 거예요. 3시간짜리 긴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발언을 토시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 결정, 해야 될 일들,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A4 한 장 이런 식으로 압축하잖아요. 그게 슬래시 컴팩트입니다. 대화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요약본을 남긴 채 같은 작업을 그대로 이어가게 해요. 그러면 클로드도 앞선 대화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배낭에서 안 쓰는 짐만 덜어내고 핵심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대화만 너무 길어졌다 싶을 때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게 대화가 꽉 차면 클로드가 알아서 자동으로 압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대화가 갑자기 정리되는 것처럼 보여도 놀라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컨텍스트가 40K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컴팩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컴팩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죠. 네, 컨텍스트가 0으로 이제 줄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선 대화들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래시 컴팩트가 같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슬래시 클리어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히 새 작업으로 넘어갈 때 쓰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클로드랑 대화하는 걸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해보죠. 한 가지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 보드가 이제 낙서로 또는 글로 가득 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회의를 해야 된다. 새로운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화이트보드에 여전히 낙서가 많기 때문에 클로드는 앞선 낙서를 자꾸 보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때 슬래시 클리어를 치게 되면 화이트보드를 싹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제 쓰냐면 하나의 작업을 끝내고 완전히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을 만드는데 거기서 로그인 기능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결제 기능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슬래시 클리어를 한번 하고 나면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대화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클리어를 치면은 앞선 대화가 다 지워졌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VS 코드 같은 툴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으로서 클로드 코드를 쓰신다면 이렇게 새 창을 열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컨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슬래시 클리어를 배웠는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클리어하면 지우기 싫은 것까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슬래시 클리어는 사실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대화는 컴퓨터 어딘가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만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수로 지웠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또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막의 첫 명령어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리즘이에요. 이거는 지난 대화를 되살리는 명령어입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던 드라마를 껐다가 다시 켜면 마지막으로 봤던 데서 이어서 계속 볼 수가 있죠. 리즘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클로드랑 했던 대화들이 쭉 목록으로 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하고 싶은 시점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클리어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대화가 다 지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리즘을 하면 이전 대화 목록들이 쭉 뜨고 제가 마지막에 했었던 대화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창을 열었을 때에도 리즘을 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대화 목록들이 쭉 뜨고 그 중에 제가 했던 대화를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클리어를 마음 편하게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리즘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이 둘은 짝으로 기억하세요. 지운다, 클리어, 그리고 되살린다, 리즘. 그 다음은 리와인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리즘이 지난 대화로 돌아가기였다면 리와인드는 결이 좀 달라요. 비유를 들자면 게임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예요. 게임에서 보스전을 하다가 죽으면 마지막 세이브 지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문서 작업을 할 때 되돌리기, 컨트롤 Z랑도 비슷합니다. 클로드 코드가 뭔가를 파일을 망쳐놨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작업을 해버렸어요. 이때 리와인드를 누르면 그 이전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키보드로는 ESC 키를 2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리와인드로 한 번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현재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문서 작업을 할 때 언두랑 리두가 있죠. 다른데 여기서 리와인드를 하면 리두는 안 돼요. 과거로 되돌리기 전에 혹시 살려두고 싶은 작업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앱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리와인드를 눌러보죠.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이전 시점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선 명령어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명령어들이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은 아예 초반에 세팅을 잘 해두는 겁니다. 첫 번째는 init이에요. 이거는 claude.md를 세팅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claude.md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새 직원이 여러분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업무 관련 문서는 어디에 있다. 또 회사 규칙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 매뉴얼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새 창에서 시작되는 클로드도 신입사원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했던 대화들이나 프로젝트의 맥락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claude.md를 만들어서 업무 매뉴얼을 줘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에 대한 거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문서를 참조해야 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적어놓는 파일이에요. init은 그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드가 프로젝트 폴더들을 쭉 둘러보고 이 프로젝트는 이런 기술을 쓰고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claude.md라는 매뉴얼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init 명령어가 기억이 않는다면 평어로 프로젝트를 리뷰해서 claude.md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은 모델이에요. 슬래시 모델은 사용할 모델을 변경해서 토큰 비용이랑 속도를 조절해주는 명령어예요. 회사 직원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업무에는 난이도가 있잖아요. 단순 복사 작업을 비싼 수석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는 없죠. 조금 단순한 업무는 인턴한테 맡길 수 있고 보통 일은 베테랑 대리, 진짜 어려운 문제는 수석 전문가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에서도 일에 맞춰서 모델을 골라 쓰는 게 좋습니다. 언제 쓰는지 예를 좀 더 드리자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 같은 조금 단순한 업무는 하이쿠 같은 모델을 쓰면 되고요. 프로젝트 초반에 기획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오퍼스 같은 높은 모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잘 활용을 해도 토큰 비용이 꽤 절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랜이에요. 이거는 세션을 안전하게 굴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비유를 들어보죠. 집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와서 다짜고짜 벽부터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안할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겠지? 하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업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와서 계획서를 보여주고 설계도도 보여주면서 벽은 여기서 왜 부수는 거고 부수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쭉 먼저 설명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슬래시 플랜이 바로 그겁니다. 플랜 모드로 변경하는 거예요. 클로드한테 큰 작업을 시키기 전에 계획부터 먼저 짜오게 하는 모드예요. 먼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보여줍니다. 저는 보통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획을 해야 될 때 이 플랜 모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실행만 하는 단계에서는 플랜 모드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배운 리와인드가 사고를 친 다음에 수습하는 거였다면 플랜은 사고를 아예 안 치게 처음부터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8가지 중요한 슬래시 명령어들을 배워봤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으로 묶어놓으면 잘 까먹지 않습니다. 자, 오늘 8가지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컨텍스트는 등산 배낭에 얼마나 물건들이 꽉 찼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컴팩트는 회의록 압축하는 것처럼 조금 가볍게 만들어줘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클리어는 화이트보드를 지우고 다시 새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리줌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대화들을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리와인드는 어떤 망친 작업이 있다면 세이브 포인트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똑똑하게 초반부터 세팅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닛은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클로드 MD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모델은 업무의 수준이나 강도에 따라서 수준이 다른 직원을 다르게 배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플랜은 설계도를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외에도 도움이 되는 슬래시 명령어들을 치트시트로 정리해놨습니다. 댓글에 명령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